많은 분들이 큰맘 먹고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고가의 리프팅 시술을 받잖아요.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돌아온 것 같다 하면서 효과가 짧다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시술이 잘못된 걸까요? 저도 가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술이 잘못되거나 환자분의 피부가 유독 특별해서 그런 게 생긴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피부 처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처짐의 원인을 피부 탄력의 저하에서만 찾으시려고 하는데요.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피부 아래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에 있거든요. 피부가 아니라 근육이에요? 네. 그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근육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기대만큼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 시술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고 노화를 근본적으로 더디게 만드는 핵심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는 이유를 보통 콜라겐이나 지방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피부 속을 채우고 있던 볼륨이 줄어들면 피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아래로 처지게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근육에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이 근육들이 짱짱하게 피부와 지방을 받쳐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에 힘이 빠지고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아래로 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표정 습관이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자세,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턱을 꽉 무는 습관은 저작근을 발달시켜 사각턱을 만들고요. 미간을 너무 찌푸리는 습관은 미간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반면에 뺨이나 눈가의 근육들은 힘을 잃고 자꾸 처지게 되고요. 이런 근본적인 근육의 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피부 겉면에 피부 자체에만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이 다 해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약해지고 불균형해진 근육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평소에 나도 모르게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부위, 대표적으로 턱의 저작근, 미간, 이마 같은 곳이 있는데요. 이런 부위는 바로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단순히 주름을 펴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정확한 원리는 과하게 발달한 근육을 이완시켜서 부피를 줄여주고요. 불필요한 힘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에서 쓸데없이 들어가던 힘만 빼줘도 울퉁불퉁했던 내 얼굴 라인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보톡스 맞으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이런 질문을 실제로 아주 자주 받는데요. 보톡스를 맞고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건 시술 부위가 잘못됐거나 과하게 많은 용량을 주입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전문의는 얼굴 전체의 표정 근육 움직임을 고려해서 우선 정확한 위치를 고릅니다. 또 보톡스의 목적은 무조건 주름을 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름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톡스는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성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톡스 내성은 사실 아주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에요. 다만 같은 부위에 너무 짧은 주기로 과도하게 많은 양을 반복해서 시술받을 때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맞기보다는 다양한 부위에 나눠서 시술을 받고요. 또 시술 주기를 너무 짧게 맞는다거나 한 번에 과하게 많은 용량을 맞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보톡스 내성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술을 받으려면 전문적인 의료진으로부터 꼭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과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줬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힘없이 처지고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술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은 얼굴 근육을 강화시키는 셀프 운동법입니다. 뻐지고 처진 부분은 근육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얼굴 운동으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시술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법이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운동법은 턱선과 볼 주위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복잡하시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입을 가볍게 다문 상태에서 이런 소리를 길게 내보세요. 소리를 내면서 턱과 입 주위의 근육의 힘이 스르르 빠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동작은 평소에 긴장되기 쉬운 아래쪽 안면 근육들에서 힘을 편안하게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입꼬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처지기 쉬운 입꼬리를 단련해 밝은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실제로 꾸준히 하면 입주위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운동은 거울을 보고 가볍게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양쪽 입꼬리만 올려보세요. 이게 어려우시면 엄지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위로 밀어 올렸다가 놓는 동작을 반복하셔도 됩니다. 이때 근육이 위로 향하는 느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익숙해지시면 올린 상태로 버티는 시간을 점차 늘려 근력을 키워주세요. 다만 운동 내내 아래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주의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며 양쪽 입꼬리가 균형 있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비대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짧게라도 자주 반복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볼살 들어 올리기 운동인데요. 늘어진 뺨을 리프팅하고 팔자주름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윗입술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광대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당기면 이제 여기 고정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만 힘을 줄 수 있거든요. 볼 근육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고요. 이때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부위엔 힘을 빼시고요. 오직 볼 근육만 사용하시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올렸다 내리기를 1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만약 광대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횟수를 줄여서 진행해 보세요. 실제로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얼굴 운동이 꺼지고 처진 볼의 볼륨을 의미 있게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중턱과 목주름 개선을 위한 턱선과 목 라인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은 목 앞쪽의 광경근 같은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늘어진 턱 밑살을 당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우선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시고요. 양손을 합장하듯이 붙이고 엄지로 턱을 가볍게 받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세요. 그 상태에서 입을 크게 벌려 턱 밑에서부터 목 앞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3초간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목에 과도하게 힘을 주기보다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 스트레칭을 너무 과격하게 할 경우 오히려 목에 세로 근육띠가 도드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목을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만 진행하세요. 원장님, 그러면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은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근육 강화 운동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리프팅 시술 자체가 나쁘거나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술을 받는 순서, 시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먼저 바로 잡고 그 위에 리프팅 시술을 해야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육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무작정 강한 초음파나 고주파 에너지만 쏘게 되면 단순히 효과가 빨리 떨어질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지방만 빠져서 볼에 패이는 것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즉 가장 이상적인 안티에이징 전략은 선 근육 관리 후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톡스와 셀프 운동으로 얼굴에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약한 근육은 깨워주는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하고요. 그 뒤에 울세라나 써마지로 피부층을 착 달라붙게 만들어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얼굴 처짐과 노화는 결국 피부 아래 근육의 불균형과 약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화를 막는 최고의 비법은 비싼 리프팅 시술만 무작정 받기보다는 내 얼굴의 근육 상태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나중에 받게 될 리프팅 시술의 효과도 훨씬 만족스럽고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사람마다 얼굴 골격과 근육의 발달 정도, 표정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근육을 풀어주고 어떤 부위를 살려야 할지도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얼굴 운동법이라든지 마사지법, 홈케어 방법을 열심히 따라하시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화장품도 운동법도 시술도 비싸거나 남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닌 나에게 잘 맞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얼굴 처짐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주제로 들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